여기 지금 저희 카페잖아요. 저희 카페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최근 걸 보면은 최근에 올라간 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과제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2020-2 과제물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규 중간 과제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기말 시험 대체 과제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그리고 추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 올리면 이제 과제물이 나오면 여기다 올릴 거예요. 그 관련된 자료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규 중간 과제물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 이 과제물 중에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중간 과제물 내용은 다 여기에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쳐다면 다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세계 속의 경제에 참고되는 이제 논문들, 자료들 이런 걸 좀 올려놨고, 요거는 이제 세법에 관련 영상 링크 걸어놓은 거고, 여기서 보면은 남녀평등이 생활법률, 노사관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남녀평등은 여기 있죠. 남녀평등 같은 경우도 여기 있으니까 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지금 김일린 교수가 세 과목이죠. 지금 생활법률, 노사관계, 남녀평등 이렇게 세 과목인데, 이 세 과목은 전체적으로 다 30점 다 나올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은 30점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을 거예요. 전혀 어려움 없이 교수님이 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정리하면 다 점수를 다 잘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제 문화교양 공통이라 가지고 이것도 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마우스 되는데 요거 보셨나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요 들어오신 분 중에서 문화교양학과 공통과목이라 해가지고 이 과목 보신 분 있어요? 보신 분 없는가 봐. 그죠? 보셨어요? 여기 해당되는 과목들 있죠? 지금 문화교양학과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있는 전반적인 과목은 다 여기 학과장을 들어가 있어요. 맡고 있는 이혜령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선생님은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 꼭 뭐 온라인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잠깐 멈춰놨는데 화면 보시면은 여기 인간과 사회, 인간과 과학, 그죠? 그리고 이제 철학의 이해, 취미와 예술, 이런 생활 속의 경제, 이런 것들은 다 교양이거든요. 이거 문화교양학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양이라는 거는 영문과 이런 거 빼고, 교육원, 여기서 보면은 나머지 교수님 이름 있죠, 교수님. 교수님이 이거 문화교양학과 교수들이거든, 다요. 여기 있는 거는. 요거, 생활 속의 경제는 경제학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 빠지고요. 그리고, 철학의 이준석 교수, 이것도 다 문화교양학과에 있는 분들이에요. 성사랑 사회는 하나 책이 다 책을 보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아마 학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다르게 안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는 그런 거는 안내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향은 잡아줄 거예요. 방향은 내일 이제 잡아줄 거니까 내일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인간과 사회, 인간과 과학은 다 문화교양학과에서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죠. 보시면은 이 동영상을 먼저 보셨어야 돼. 분들께서 널리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문장화, 자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평가 기준의 하나니까요. 그렇죠. 반드시 이 교수님들이 주의할 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인간과 사회, 인간과 과학은 이 동영상을 한번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제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거든요. 같은 교재에 있는 조선 중기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이건 지금 다른 과목이죠. 삶의 특별한 공간. 이거 문화. 이제 지금까지도 5일장들이 예전은 이필려 교수님이 이 여자분이시라 사회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게. 그래서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게 성서강사에도 이게 잠깐 역사의 나온 것 현장을 같은데 보세요. 찾아서가 교양교 과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잘못 정리한 거니까요. 전공 교과목으로 정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불찰입니다. 아니, 성서강사 아니다. 예. 이제 세 분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와 놀이에서 발전해온 연극은 원래부터 이렇게 감상한 후에 그 연극 이거 겠습니다. 취미였어요, 보니까. 정준영 선생님 과제물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과제물에 대해서, 제 교과목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교과목은 과제물은 별로 없고요. 딱 한 과목이 있습니다. 4학년 과목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라는 그 교과목에서 이거 아니네요. 근데 이제 제가 하면 됩니까? 아까 이제 그게 이제 도움을 받았다. 실학자와 실학에 대한 인식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보동 아니, 인간과사의 인간과 과학도 네. 나와요. 저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요. 동양철학 산책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목별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요. 아직 이 문체마저 자, 이 내용 꼭 좀 봐주세요.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직은 시작을 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다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과목을 쭉 보세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아까 보셨다고 하니까, 안 보셨다니까 요거 지금 교수님 두 분이죠. 두 분 내용을 다 보세요. 지금 아까 그 장인환님 보시면은 신용욱 교수님하고 손양숙 교수님 이 두 개를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과제가 영어가 지금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세 개가 나온 것 중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들어보고 나한테 좀 내가 이게 더 편하겠다 그러면 그 과목을 그 주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도 이 두 교수님 거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그 정도 하고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요거는 좀 4학년 환경법이고 제가 여기다 자료 올렸죠. 두 번째 내용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을 보시니까 인간과 과학 자료 쭉 있죠. 인간과 과학 두 개.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풍력 발전소죠. 이 내용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내가 따로 설명할 거예요. 오늘 따로 설명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인간과 사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인간과 과학도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있죠. 코로나 내용 있어가지고 밑에 것도 같이 참조하시면은 인간과 사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좀 가져왔어요.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논문을 두세 개만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져오다 보면은 다 쏠리거든요. 글들이 다 쏠리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올까봐 제가 자료를 여러 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 개를 좀 합쳐가지고 내가 정리하더라도 아마 같이 이제 카피라던가 아니면은 같은 글이다 이렇게 아마 구분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일부러 인간과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과 과학에서도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내용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인간과 과학하고 인간과 사회 이 두 과목을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료를 이제 다시 보시는데 인간과 과학을 먼저 볼까요? 인간과 과학에서 보시면 해당되는 거 혹시 페이지 보신 분?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작성한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작성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아직 작성을 계획만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다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신 분 아니면 조금 자료를 보신 분들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제를 먼저 볼까요? 주제를 먼저 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인간과 과학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자, 이제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작성 지시사항은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이런 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글자 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보세요. 11포인트 줄간격 160이면 디폴트 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한글 파일이. 그리고 이제 한글 파일은 워드 파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한글 파일로 작성하죠. 그래서 5매 또는 5쪽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는 표지를 포함해서 5매로 생각하시면 돼요.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는 표지를 포함해서 5매입니다. 특별하게 뭐 표지 제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건 빼고 페이지 수 계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출처를 밝히라고 되어 있죠. 출처를 밝히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인용을 꼭 다시 해야 돼요. 인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료 이미 올려가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형식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올렸던 자료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교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출처 보세요. 우리 학교 교재를 인용해도 반드시 출처는 밝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용할 때 꼭 학교 교재 어떤 교재에 어떤 페이지 이걸 인용했다고 꼭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학생 간의 표절, 특히 네이버 이런 데서 우리 과제에 막 올라간 글들 많아요. 그 네이버 이런 데 전혀 참고하시면 안 돼요. 그거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되지도 않고 괜히 그걸 옮겨놨다가 표절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특히 네이버 자료는 웬만하면 크게 도움받지 마세요. 거기를 인용하게 되면 표절 많이 걸리니까 웬만하면 그래요. 일부러 그 교수님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할 때는 검색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문구가 없으면은 네이버 자료는 크게 도움을 받지 마세요. 논문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겉표지는 이제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 문제 볼게요. 문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키워볼까요? 좀 더 키워서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문제 한 문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 개를 다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작성하면 돼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고 가습기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용 마스크 구사죠. 예, 그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면 피해를 입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1번 선택한 분 계세요? 예?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대답 오는 거 보니까 1번은 선택을 안 하시는가 보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용 마스크를 쓰면은 이게 그 피해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1번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누구시죠? 영문으로 써 있는 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다 같은 학생들인데 지금 외부인이신 것 같은데 누구시죠? 혹시 한글로 우리 다 실명으로 다 돼 있거든요. 실명을 좀 알려주실래요? 나중에 좀 실명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반가워요. 예. 예, 나중에 끝나시고 난 다음에 닉네임을 자신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돼요. 예, 그래요. 예. 저번에 한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거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비말 있죠? 침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염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말로 해서 전염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비말이 어디에 묻었다든가 그 묻은 거를 우리가 터치해가지고 우리 뭐 코라든가 눈으로 인해서 확진되고 막 전염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가습기 살균제는 그렇지 않아요. 가습기 살균제는 비말보다 입자가 더 얕습니다. 통과가 돼요, 통과가. 예.
이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는 그 분자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대부분 이제 살균, 우리 가습기라는 거 있잖아요. 가습기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옛날 가습기하고 요즘 가습기하고 좀 달라요. 옛날 가습기는 그냥 물을 그냥 이렇게 뿌렸죠. 물 분자를 뿌리는 거였었어요. 그 물 분자를 뿌렸을 때가 우리 비말이에요. 비말. 우리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그거죠. 침이 튀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전 가습기가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가습기 그렇지 않죠. 초입자로 분산시켜 버리죠. 가습기가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물 분자를 초입자로 분사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폐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물 분자였으면 폐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그 폐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아직 입자가 굉장히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폐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은 가습기가 옛날 구형 가습기에서 돌렸으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입자가 굵었기 때문에. 입자가 굵었으면 폐까지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을 안 하셨으니까 뭐 요 정도로만 할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설명하면 충분하거든요. 보세요. 방어용 마스크 쓰고 생활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비교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의 전염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이잖아요. 침이잖아요. 비말로 인해서 전염됐을 때 그 입자만 설명해줘도 피해를 입는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용 마스크 갖고는 안 돼요. 네, 안 되고 그 이유도 바로 설명된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은 그냥 간단해요. 1번은. 자, 1번은 이제 선택 안 했으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정부가 그린 뉴딜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친환경이죠. 친환경.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발전기, 우리가 뭐 풍력 발전,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이 대관령 같은 경우는 산에 있고, 저기 바닷가 보면은 이제 그 해상 풍력 발전이라고 따로 또 설치된 게 있어요. 우리가 물로 되어 있고 뭐 화력으로 쓸 수 있는 거 발전기는 많죠.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해상, 바다에 있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풍력 발전을 돌려 가지고 우리가 그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뉴딜 계획을 이제 세운 거죠. 그린 뉴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논문을 잠깐 좀 봅시다. 제가 자료 올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그 자료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2개 정도를 올렸네요. 저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자료를 좀 오픈해 주세요. 하나는 산저부에서 오픈한 것도 보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미 작성한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복습하는 분. 한번 좀 대답 좀 해주실래요? 이미 작성해 있는데 한번 검토하시는 분. 아직 없나요? 작성 아직 안 하셨어요? 이 과제가 나온 지 2주 됐나요? 지금? 2주 안 됐나요? 여러분들 우리 과제 나온 지 며칠 됐어요? 과제 발표했는지? 제가 자료 올린 것도 꽤 된 것 같은데. 예, 작성 못해도 상관없는데. 일주일 됐어요? 얼마 안 됐네. 저는 많이 된 줄 알았더니.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산업부하고 해수부, 해상풍력협의회 개최의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움직였죠. 그 해상풍력협의회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주제를 다시 보시면, 여기에 그 한국 바다에서의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가능성을 봅시다. 여기서 이제 내용 보면은 산자부하고 해수부하고 이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내용 보시면 뭐 11페이지니까 내용 좀 봅시다. 자, 산업부하고 해수부하고 이제 해상풍력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이제 모색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5월 25일 날 이제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풍력 수산업계에 대해서 이제 그 해상 풍력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모색을 했는데, 일단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지 이제 그 실무적인 업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했으면은 벌써 여러 기관하고 이제 연결되죠. 보세요.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로는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그 다음에 한전전력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동발전, 그 다음에 한국에너지공단, 이렇게 여러 개 소속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이게 어느 한 기관에서, 어느 한 단체에서, 아니면 어느 청에서만 하나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실무 기관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서 그 산업부하고 해수부는 에너지 전환, 지금 얘기는 이제 이걸로 대체 에너지라고 하죠. 이거 대부분 에너지 전환과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는 어느 정도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한전은 괌에 있는 60메가와트라 해야 되나 이걸요? 그 태양광 산업 금융 개발 체계에 있는데, 이건 태양광을 얘기하면 태양광. 우리가 태양광은 많이 지금 뭐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 이제 괌에 대한 태양광에 있는 산업 발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고,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원전의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MOU 맺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게 이제 그릴 여기 있네요. 자, 중부발전 여기 보세요. 그릴 이 그릴. 중부발전. 해양은 왜 안 나오지? 해양 발전이 안 나와? 제일 앞에 놓네, 잠시만. 여기 하나에만 끝났나요, 이게? 네, 여기, 요 주제만 보시고, 다음 넘어볼게요.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거 화면 좀 보세요. 뉴딜 그릴 해가지고 해양 풍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한국 중부 발전이에요. 이거 그 중부 발전이라고 이제 했는데, 뉴딜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NW급에 대한 부유식 해상 풍력 시스템을 개발한다. 예, 했다가 아니라 한다예요. 그리고 나서 요 관련된 업체들 쭉 이렇게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 과제에 대해서 선정했고, 이게 2020년 1차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선정했고, 7월 29일 날 본격적으로 연구 실증에 대해서 협력을 체결했고, 이게 이제 이게 하는 이유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이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나서 수심 깊은 먼바다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 풍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했다. 여기 지금 만약에 2번을 선택했으면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부유식 해상 풍력, 부유식 해상 풍력이 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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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보이죠? 이 보이는 것처럼 바다에다가 이렇게 이걸 기초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상에다가 우리 풍력 발전처럼 이렇게 이제 이거 선풍기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사이즈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거를 바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있죠. 먼 바다에다가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이 밑에가 지금 물 밑에거든요. 물 밑에다가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 이걸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를 이제 해양 풍력 발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이즈가 이런 겁니다. 이게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는 거, 이게 부유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부유식 해양 풍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했다. 그래서 부유식 풍력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하고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도출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한 경제성 확보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 이거 진행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연구 기간은 5년이고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이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정부 출연금이 4억 7천만 원이 투입되고 그리고 나서 쭉 한 달 2단계에서는 정부 출연금이 270억이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자, 여기가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게 요거거든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요 정도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이제 질문인 것처럼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다에서의 해상 풍력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돼요. 예.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기초 자료로 해가지고 쓰셔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2번을 선택한 분 계시나요? 2번을 선택하신 분.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2번을 선택하신 분. 선택하셨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아직 작업은 못 들어갔죠? 작업 못 들어갔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다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이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구나 다 논문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건 이제 제 아이디로 들어간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중앙도서관 있죠. 중앙도서관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중앙도서관 들어가시고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없애버리시고 없애버리면 이제 그 다음 화면이 나와요. 광고들 이렇게 많이 뜨는지. 해상 지금 주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해상 풍력 발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소장자료 이건 책이에요. 소장자료 여기서 DBPR을 클릭하면 DBPR 아니면 KISS 없네요. 그 다음에 RISS 없네요. 잠시만 이게 발전하지만 해상 풍력까지 해서
자, 해상풍력에 대해서, 지금 해상풍력 발전까지는 아니고, 해상풍력에 대해서 나왔어요. 해상풍력에, 요 키워드를 해상풍력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DBPR도 보시면은, 지금, 이거 선택하신 부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당되는 논문을 찾아요.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없죠. 절반만 실용 옮겨도 접근. 대대적인. 요런 거 있죠. 칼럼니스트에서 해상 풍력 활성화의 기대,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2030년까지 120기가와트라 그러더라, 이걸요. 이거조차를 이제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들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해상풍력, 세계는 대세, 우리는 걸음마.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셔도,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를 쓰시면 되거든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운받기 하면은, 이렇게, 이거는 화면마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먼저 봐요. 이 내용을 이제 한번 먼저 보고, 좀 쓸만한지, 요거 뭐죠? 해상풍력 세계는 대세고 우리는 걸음마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우리가 보통 인용을 하려면은, 이 자료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나오면 최덕환이라는 저자, 그리고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발행처가 어딘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2020년도 올해인 거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인용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 삼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용 보시면 이제 나오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돼서 지금 뭐 요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적으시면 돼요. 요런 내용을 좀 적으셔서, 우리는 이제 걸음마라고 되어 있죠. 걸음마 단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다운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화면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보통 과제물,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저장된 거고, 또 하나의 다른 내용을 보면은, 비판적인 거를 좀 가져오면 좋아요. 우리는 이래서 좀 힘들다,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좀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혹시 쓴 글들이 있으면 가져오면 좋거든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해도 괜찮고요. 뭐 목표로 해가지고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여기서 봅시다. 해상풍력. 여기 해상풍력에 대해서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비판적인 글을 좀 찾아봅시다. 긍정적인 글을 쓰셔도 되고, 여기도 있네.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자 VU식, 요런 기능적인 걸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이런 기능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다운받아서, 다운받아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구나. VU식, 해상풍력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이구나. 라고 해서, 요 내용을 이제 기재해줘도 괜찮아요. 본론에다가 이 내용이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다.
요 기능들을 써줘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것도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볼까요? 여기는 내실이 있는 해양풍력 추진을 기대하며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써야 되겠다면 요 내용을 참조 삼으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양풍력 추진에서 기대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결론에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요걸 가져오면 되죠. 지금 요 내용은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기대한다 그랬으면은 이제 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것도 가져오면 서론 본론 결론은 이제 다 된 거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서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두 번째 주제는 그래요. 해양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이러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뭐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 2단계에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본론에다가 이 기능,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결론은 이거 해상풍력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셔도 서론 본론 결론은 다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조사한 걸로 보죠.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고, 요거 이제 세계는 대세 우리는 걸음마 이런 것도 본론에다 넣어주면 돼. 본론에다가 뭐 이러이러 세계는 굉장히 뭐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첫걸음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론에다가 막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글이 없나 좀 보고 있거든요. 그 글만 하나 하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면 다 이제 올해 2020년도에 다 나왔던 논문들이에요. 보니까요. 자료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 과제로 많이 논문을 쓴 것 같아요. 내용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는 하시죠?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논문 이렇게 가져오는 거. 부정적인 거는 한번 제목에 보면 알거든요. 지금 컴퓨터가 락이 걸렸는데.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냥 부정적인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주제가 약간 부정적인 주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다운받아서 내용을 보시고 내가 그러지만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이제 예,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모든 게 그래 보면은 어떤 나라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판할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요. 이 교수들이, 이 학자들이.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이래서 실패했다. 뭐 이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가져와 가지고 나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예, 그렇게 이제 먼저 컨셉을 잡아야 돼요. 내가 잡고 접근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생각하고 논문을 찾는 것도 있지만 논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과제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논문을 보세요. 먼저 자료를 먼저 보시고 나는 어떻게 설정을 할까, 요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도서관에 와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이제 문제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제가 1번은 여러분들이 선택 안 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230페이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참고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세요. 예, 그 선택하신 분, 두 번째 선택하신 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제가 다운받은 거는 다시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나머지 논문은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경험 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주제는 그런 식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양이든 전공이든 다 그렇게 찾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기에, 자, 회의실, 그 다음에 교실, 또는 교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창이 닫혀져 있죠. 창이 닫혀져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열어놓은 것도 있지만 창이 닫혀져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틉니다.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면 히터기를 틀겠죠. 문을 다 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회의실에서는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실에서는 어떤 공부를 한다든가, 교회에서는 어떤 이제 뭐 교회 목적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성이 높다는 거죠. 밀폐되어 있는 장소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뭐냐? 일단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이 경우에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실내 환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주제를 가져왔으면 이제 이거 주제를 이제 써주고 난 다음에 방향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개선되는 방향이 나오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낮출 수 있는 일이 또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 감염을 낮출 수 있는 바람직한 실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환기를 시켜준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일반적인 내용이 있겠죠.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여기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란 말이 처음부터 과제 작성 지시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내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두 가지 질문이니까 두 가지 자체를 아예 각각의 답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 그냥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만약에 내려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의 근거 내용을 나오겠죠. 먼저 이제 주제에 대해서 먼저 쭉 써주는 게 이제 서론이겠죠. 네, 서론이 되고, 본론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감염이 높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감염이 높아지는 이유, 본론에 이제 하나가 들어갈 거고, 또 하나 본론은 이제 실내 환경을 이제 개선해 줌으로써 감염 가능성을 낮춘다. 이게 이제 본론의 1, 2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서 결론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밀폐된 장소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최종 정리. 밀폐된 장소에서는 이렇게 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개선해가지고 감염 가능성을 좀 낮춰서 본인에 맞는 회의실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교회에 활용하는데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기울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본론을 내리셔도 돼요. 이게 지금 질문은 그거거든요. 처음에 서론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이건 지금 회의실, 교실, 교회만 얘기했지, 밀폐된 장소는 우리가 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음주문화나 술 먹는 장소라든가 그런 게 다 밀폐된 장소잖아요. 밀폐된 장소라는 거는 뭐냐면 문을 닫잖아요. 더워서 닫는다든가 추워서 닫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닫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에어컨을 튼다든가 히터기를 튼다든가 해가지고 그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은 서론, 본론, 결론을 그렇게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논문을 좀 봅시다. 논문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 논문을 많이 가져왔던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논문 두세 개만 가져오면 거기에서 모든 걸 여러분들이 작성할까봐 최대한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옴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랄까 이게 지금 인간과 사회죠. 인간과 사회인데, 가만 써보자. 이게, 코비드. 그럼 이것도 논문을 찾아야 되네. 논문 찾아봅시다. 아까처럼 논문을 찾아가면서 찾아가보죠.
저 똑같이 이제 들어왔어요.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들어와가지고 요거 여기서 검색을 했죠. 검색을 먼저 해볼까요? 뭐라 검색할까요? 코로나 감염 개선 이렇게 환경이란말 이거 누가 검색 많이 한거 보냐 환경 코로나 감염 환경 네. 저 DBPR 체크하시고 키스 체크하시고 맞네요. DBPR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봅시다. 논문을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죠?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혹시나 제 얼굴이 나오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게시판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화면 넘어간지 쭉 막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가지고 밀폐된 공간 봅시다. 개선 여기에는 주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주제 쓴 거 보이죠? 네. 밀폐 장소하고 밀폐 코로나 자 여기 있네요. 자 챔버십이요. 이건 이제 개선 방안이고 여기 이게 나오네. 인위적인 자외선 조사 실브이 아니요 다 거의 무료예요. 우리 학교에서 나온 건 다 무료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봅시다. 코로나로 이게 코로나 예방이라는 이런 책은 뭐 보면 좋지만 아까처럼 이제 여기에 논문 여기에서 일로 넘어와서 보는 거예요. 코로나
다 이렇게 연도 보면 다 올해 다 한 거죠, 논문들이 다. 최근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다 최근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 다요. 다 결론에 대해서만 나왔네요. 그 과정의 얘기는 안 나오고. 네이버로 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쪽에는 논문이 코로나 감염이라고 검색했어요. 아유, 계속 컴퓨터가 왜 이러지? 여기 이게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들어왔거든요. 내용 좀 볼게요.
공간에 대해서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간염, 전염, 예방, 치료에 대해서 건축 분야에 대한 대응인데 이게 지금 유사할 것 같아가지고 재택근무, 원격, 마스크 이건 감염되는 이건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하라고 나온 거네.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았네요. 대형사례 이런 게 이게 그 대처 방안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만 다 돼 있고 간염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이게. 실내 공간 이런 말 들어가면은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거 볼게요. 이게 박멸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 대처에 대해서만 나오고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거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만 설명이 쭉 나오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세 번째 걸 쓴다 그러면은, 아, 이건 다 어떤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 일반 사례일 뿐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근거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으면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본 건데, 어떤 근거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글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뭐 어떤 사례들이고, 아, 이래서 뭐 감염되었다, 이런 공간에서 감염되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방역 대책인가요? 그게 기관이 어디죠? 아, 이건 논문이 아니라 논문은 아예 없네요, 보니까. 건축 방안, 현대 공간, 코비드, 아, 이거 읽어볼까요? 세 번째 주제가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도 난해하네요. 내용들이 다 그냥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례만 들어가 있고, 이유에 대해서 좀 이게 그러네요. 이유가 근거가 있는 이유여야 되는데, 우리가 글로 갑시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논문은 아예 없어요. 논문은 아예 없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곳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이네,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가서 여기서 자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논문은 여러분들이 봤듯이 없어요. 그에 대한 이유라든가 뭐 개선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은 아예 없고, 차선책에 대해서만 나와요. 차선책에 대해서만. 코로나 실내로 봅시다. 이게
3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지 어떤 팩트 아니면 어떤 근거 만약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될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말로만 무성하지 그 어떤 근거 자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지금 근거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냥 이렇다더라 막 하더라 이런 거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홍보 자료는 어떤 건지 봅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 이거 이게 뭐 얼마 전 얘기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볼게요. 내용을 얼마 전이었으니까 밀폐된 공간 그거 나온 적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코로나 감염 대문자 쓸까요? 이게 뭐죠 이게? 어우 그건 질병 보험이니까 더 짜증나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네. 아니 그 참. 아, 그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뉴스. 아까 코로나 실내 공간 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 뉴스거든요. 뉴스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인용하는 거 아시죠? 뉴스 인용하는 방법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일단은 실내 공간 뉴스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거는 아예 없고 근거 있는 내용을 좀 봅시다. 실내 감염 이렇게 검색수
우리가 그 코로나 해가지고 저기 구로였죠? 구로 무슨 센터였죠? 콜센터인가? 그때 콜센터. 여러분들 제가 찾아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세 번째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요. 밀폐된 장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높아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정확히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근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에서 뭐라고 하더라, 이러다 저러더라, 이거는 사실 과제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작가도 아니고 없는 내용을 막 소설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있던 뉴스를 보시면 사례들은 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떤 거냐, 과학적인 근거가 어떤 거냐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근거 내용이 못 찾겠어요.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한 40분 정도, 40분 찾아봤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논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보니까 그냥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하더라. 그러면 환기시켜주면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라 이런 식일 텐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3번을 제가 얘기했던 그런 근거를 찾으시면은, 그런 논문이라든가 그런 기사를 찾으시면은 카페에다가 공유를 좀 해주세요. 아니면 카톡에다가 그 기사를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좀 찾다가 있으면은 좀 카톡에다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거든요. 그냥 사례는 많아요. 사례는 어디에서 감염됐다는 거, 확진됐다는 거는 사례는 많은데,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게 뭐로 인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에어컨을 틀었다 그러는데,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에 순환되는 공기 있죠. 공기가 돌잖아요. 그 공기가 돌므로써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진다는 이런 얘기도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에어컨에 의해 가지고 돌고 돌면은 그 사람이 마스크 썼다는 비말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 들어와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 마스크 썼어요. 에어컨 돌렸습니다. 감염됐어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추측성이에요. 추측성. 이게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었을 것이다. 이런 다 추측성이 어떤 그런 내용들이지,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보니까. 예, 없어요.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 1번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2번도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료 충분히 다 있어요. 자료 충분히 있고, 3번만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3번은 자료가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근거 내용이 있으면은 카톡에다 공유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3번은 그냥 여러분 추측성에 있는 과제일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과제는 쓰는 걸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자, 인간과 사회 봅시다. 지금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그 대신 이거는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인간과 사회를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이제 확진 이후에 우리가 사회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 현상 중 하나를 골라라 이거죠.
사회 현상 중 하나를 골라라고 돼서 왜 그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분석하시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의논을 하시도 좋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료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인간과 사회를 해가지고 지금 그 노인복지, 그죠? 노인복지에 관련된 거, 그리고 관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 예배하는 거 있죠? 온라인 예배 같은 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 예, 장애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시설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데 벌써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지금 9시 이후부터는 지금 그 뭡니까? 거기서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을 못 먹고 다 택배로 가죠. 그래서 언택트 소비죠. 다 배달 문화에 대해서, 그래 배달 문화에 의해서 이제 골목상권에 대한 생존, 이런 것도 이제 얘기 나오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날 건지, 관광시장 앞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에 대한 고용 노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요런 내용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논문을 다 올려놨으니까 그 논문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 있어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이 논문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언택트 소비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하나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그 카톡에다가 서로 뭐 이렇게 교환해서라도 나는 이 주제를 하겠다 그걸 피해 가서 얘기하셔도 되고, 예,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다른 분들도 참고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택트 소비예요. 언택트 소비, 그 골목상권에 대한 생존.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제 코로나 이제 그 19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소비가 뜬다. 그래서 코로나 19에 대한 이제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쟁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우리 생활 양식이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리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언택트 소비 현상이 일어났고, 그 소비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필요한 지하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업,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결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점포 있죠. 무점포 시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점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한편 전통적인 대면 거래 기반으로 유통업에 대한 파산과 폐점이 급증하는 등 유통산업에 대한 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면 대면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통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이러한 생존 위기에 다가오는 언택트 소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인식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요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해서 쭉 나와요. 이 내용들이. 요 내용을 그대로 좀 정리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여기 다 있어요. 각각마다 주제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다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표지 합쳐서 몇 장이죠 지금? 여기 이제 글자가 10입니다. 여러분들 11이네 11. 그리고 이제 160 그대로 가져가시고, 여긴 4장 내외네요. 우에는 5장이었죠. 5장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4장 내외니까 여러분들 표지 포함해서 4장 조금 넘겨도 되고, 4장을 좀 꽉 채우세요. 표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하시면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거 표시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서론 본론 결론이란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하나 끄집어낸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쓰시는 거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제 이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내정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인간과 과학은, 이거는 저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 없어요. 저도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공유 걸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걸 못 찾겠네요, 도저히. 한번 찾아는 볼게요, 제가. 찾아보는데, 과학적인 어떤 논문이 왜 이런 논문들을 안 썼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는 앞에 그 영문학과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A, B, C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
A, B를 선택하든 A, C를 선택하든 A, B, C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A는 그 유닛 3 해가지고 3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자, 4개의 단락에서 자신이 공부했던 단어 중 15개를 단어 15개를 고르라는 겁니다. 먼저 15개를 먼저 고르고 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예, 문장을 이제 각각의 단어기 때문에 15개 문장을 작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지시가 이렇습니다. 영어 문장 분량을 15개 문장으로 쓰는데 일단 11포인트, 그러니까 기존 디폴트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교재의 문장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의 문장 그대로 쓰지 말고 교재의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을 쓰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할 자료가 많아요. 뭐 사전도 그렇고 네이버 사전에 보면 문장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장을 쓰시면 돼요. 네이버에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떤 이제 그 사전에서 나온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그 단어 한번 쓰시면은 그 사례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 그런 문장을 쓰시면 돼요. 그런 문장을 쓰시고 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여기 그 A 유닛 3 3장에 있는 걸 무조건 선택을 하세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15개는 15개는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15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쓰시고 번역해 놓으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닛 10하고 B하고 이제 그 C하고 이제 문제인데 이 B하고 C는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장이 아닌 이유가 처음에 유닛 10에 보면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설명을 하는데 하나의 문장이 이건 이제 그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이제 2개를 들었어요. 2개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문장을 쪼기라는 거예요. 쪼개서 4개 내지 5개로 쪼기라는 거예요. 2개 이상. 2문장이 나와도 되고 3문장이 나와도 되고 쪼기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쪼기지 마시고 이 문장을 먼저 한글로 해석을 하세요. 한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한글 문장도 쪼갤 수 있잖아요. 쪼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번역된 거를 일단 그 한글로 쪼개세요. 한글로 문장을 쪼개면 3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4문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쪼갠 문장을 가지고 글을 완성하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B도 4개 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제시된 문장 4개 문장밖에 안 되니까 요걸로 해도 되고 요것도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쪼개는 게 이제 콤마라든가 이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예를 들은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쪼개시면 돼요. 쪼개시면 잘라버리면은 똑같이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A, B를 선택해도 되고 또는 A, C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 C는 약간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이제 15장에서 보면은 Why I went life라고 돼 있어가지고 나는 그 와이프를 원하는데 그 와이프를 원한다 그러면 대부분 남성이 와이프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성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순위가 남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지금. 여성에서 관점에서 보세요. 나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 나는 남편을 원하죠.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을 원하면 대부분 이제 여성이 원하잖아요, 그죠? 이런 남편을 원한다 그러면 여성이 이런 남편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문장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신영욱 교수님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거는 굉장히 그 C는 조금 그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난이도가 있는데 A, B는 그 대신에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A, B는 굉장히 쉬워요. 내가 볼 때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선택한 분이 아까 그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C보다는 A, B를 선택하면은 과제를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A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보면은 이제 15개 문장은 충분히 나오고 유닛 10 같은 경우도 문장 쪼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C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C가 더 쉬웠어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 그러면 A만 선택하시면 되겠네. A만. 그럼 A만 하세요. A만. A는
A는 이미 네이버에 보면 다 나와요. 단어 가지고 문장이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네이버에 보면. 단어 보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이, 문장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하시면, 뭐, 다 끝났네요, 그럼 영어는. C를 먼저 했어요? 오. 아, 여기 이제 그 15장에 있는 63개 단어 중 최소 20개를 활용해서 써라. 아, 그렇게. 그래서 C를 먼저 하셨구나.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뭐 영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영어도 어렵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어렵게 보인다는 게 다시 보지만, 인간과 과학에서 3번째, 요거 지금 그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이유, 과학적인 이유, 이거를 좀 찾지 못해서, 이걸 찾으면 사실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사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보니까 논문이. 네. 자, 요까지 여러분들 질문 있는 분 질문해 주세요. 자기가 주제 선택했던 거, 주제라든가 과목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질문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주석 따는 방법은 다 알죠? 인용하는 방법 다 알죠? 1학기 때 하셨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인용하는 거?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인용하는 거 혹시 모르는 분 있어요? 아, 예, 이해가 됐으면 됐습니다. 예. 인용하는 거. 그럼 과외로 인용하는 거 설명 안 들어도 좋은 분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필요한 분만 좀 들으세요. 제가 인용하는 자료 찾을게요. 설명 들으신 적 없나요? 아니요, 카페에서 찾지 마세요. 지금 그 카페에서 찾지 말고 학교에서 제시한 그게 있어요. 아, 그래요? 학교에서 제시해 준 게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야 되는데, 예, 인용 이것만 필요한 분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필요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일단 올려놓은 것부터 먼저 찾아드릴게요. 이걸 알려드리기도 낫겠죠. 일단은 자료가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제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셔야 되니까, 과제, 저번 학기에요. 과제 1에서 보면은, 여기 하면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1학기 과제에서,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은,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세요. 상세본 있고 요약본이 있는데 상세본을 좀 보겠습니다. 상세본을 보고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그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우리 다운받으시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학교에서 제시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참조 삼으세요. 한눈으로 보는 과제물 작성법이라 해가지고, 다른 내용들은 좀 다 빼고, 인용하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인용하는 것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쓰는 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쓰는 주제에는 아마 해당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13페이지죠. 1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도서관 들어갔었잖아요. 중앙도서관.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들어가면은, 요렇게 이제 사이트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논문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찾아보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중앙도서관 이용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 이용하는 화면들이 쭉 나오죠. 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시고, 인용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인용하는 거하고 신문 기사라든가 인터넷 인용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한번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세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저희 그 인용할 때 이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면 19페이지에 있는데 자, 인용할 때 직접 인용하는 게 있어요. 직접 인용하는 경우는 문장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 중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거는 인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용. 여기부터 이제 큰 따옴표부터 끝난 요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까지 요거는 하나가 인용한 문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직접 인용인 거죠. 바로 직접 인용인데 그리고 나서 직접 인용한 거에 대해서 이 출처를 출처는 필요 없어도 간접 인용은 이렇게 중간에 한 칸을 비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한 칸 비우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글에서 약간 집어넣어요. 양쪽을 좌우를 약간 좀 집어넣어요. 글을 그리고 나서 이런 형태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요건 이제 간접 인용이에요. 간접 인용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지금 주석을 다는 거죠. 주석을 다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석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주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주석은 지적 간접 인용한 뒤에 그거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얘를 쭉 들고 나서 여기에 출처를 뒀죠. 여기 2라고 해가지고 출처를 뒀어요. 출처를 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파일을 보시면 지금 한글 파일 보시면 어디 있냐면은 입력에 들어가셔서 입력에 보면 쭉 내려와서 주석이라고 있어요. 여기요. 주석이라고 있고 여기 각주라고 되어 있죠. 각주. 예. 입력의 주석의 각주 여기로 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 추가 기출 기간의 제출시 관점 요걸 내가 인용했다 그러면은 요 끝에 가서 끝에 여기다 커서를 두고 난 다음에 입력하기 주석 각주 클릭하면은 이렇게 표시 나와요. 밑으로 지금 하단에 자동 번호가 나오고 이 지금 자동 번호는 어디 있냐면은 제가 여기 인용하려고 했던 게 요거였죠. 여기 보면 번호가 매겨졌죠. 각주 번호 매겨주고 자연스럽게 여기다 설명을 밑에 여기다 다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쭉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 내용 쓰는 방법을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드리면 이제 요게 어떤 거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제 요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22페이지에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단행본이다 책이면은 작가 쓰고 콤마하고 이게 격자인데 이게 굵은 거. 네, 굵은 거 해가지고 요 굵은 거에 대해서 책 제목을 쓰고 요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똑같이 써주세요. 이렇게 책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출판사가 어디에 있냐, 뭐 경기에 있냐, 서울에 있냐 해서 요즘은 파주에가 있으면 경기, 서울에 있으면 서울, 그리고 이제 출판사 이름, 그리고 콤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연도 있죠.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왔느냐, 그리고 나서 콤마 찍어요. 자, 여기에 제가 쓰면 이게 참고문헌이죠. 지금 여기 나온 건 참고문헌이에요. 참고문헌은 여러분들이 글을 다 쓰고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글쓰기 시간에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참고문헌 말고 페이지를 써야 되거든요. 내가 책에 어느 페이지를 썼는지 항상 끝에 참고문헌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참고문헌 뒤에 페이지가 없어요. 단행본에도 연도만 나와야지 뒤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란 말 없죠. 번역서 같은 경우는 그 원 작가하고 그 책 제목하고 누가 번역했는지 옹긴이 쓰고 그 다음에 출판사 써주고 연도 써주고 뒤에 이게 페이지가 없죠. 이거는 참고문헌일 때 그렇고 우리가 각주일 때는 요 뒤에다가 연도 쓰고 콤마 쓰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점을 찍었는데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연도를 써줘야 아까 페이지를 써줘야 돼요. 만약에 18페이지다 그러면 P18 써주고 P.18 아니면 18페이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다 그러면 pp.18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무늬 하고 20점 이렇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게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외곽주에 보실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작가 쓰시고 책 제목 그 다음에 2011년도 콤마 찍고 여기는 몇 쪽이라고 되어 있죠? 229쪽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페이지 할 때 소문자 P.229. 이렇게 229점 이렇게 쓰셔도 돼. 이거는 그 각주할 때 쓰시는 거고 다시 참고문을 때는 요 뒤에 페이지가 안 나와요. 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술지 논문의 형식이 다르죠. 그 논문 저자와 논문 주제 그리고 어디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꺽쇠가 서로 달라 이게요. 홀곡선지 이게 격곡선지 달라 이게요. 요거 잘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술지다 그러면 논문 어디 몇 집에 있냐 요것도 다 아까 그 논문에 보면 다 그 표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쓴 거냐 그리고 뒤에 페이지가 나와줘야 돼요. 학위 논문이다 그러면 학위 논문도 이렇게 누가 썼고 제목은 어떻게 되고 어디 논문이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연도 페이지 그리고 아까 전에 신문 기사 있죠. 신문 기사다. 신문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냐 아니면 신문이냐 달라요. 그 신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자가 누구고 그 기사에 대한 주제가 뭐고 어느 신문사이고 몇 년도에 나온 거냐. 여기 지금 우리 기사마다 위에 다 있어요. 그 기간이 기자가 누구고 몇 년도에 쓴 거고 이건 어느 신문사고 주제는 뭐다라는 게 그 기사마다 인터넷 찾으면 인터넷 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은 여기 인터넷은 그 근거를 써주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주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URL을 쓰셔야 돼요. 인터넷 찾을 때 반드시 URL을 기재해주고 길어도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길어도 무조건 써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에 놓고 몇 년도에 찾은 거냐 내가 언제 찾았다 연도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 참고 문헌으로서 끝납니다. 여기는 페이지가 필요 없죠. 신문 기사도 페이지 필요 없어요. 예, 만약에 이제 외국 단행본이다 학술지다 그러면 요 그대로 써주시는데 요것도 뒤에 페이지가 빠졌죠. 참고 문헌은 페이지를 다 빼요. 예. 근데 이제 학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학술지는 우리도 학술지는 페이지 들어가고 이렇게 참고 문헌을 그래도 두 번째는 우리 단행본 안 들어가도 학술지는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참고 문헌에도. 하지만 각주에는 무조건 다 페이지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 문헌 다 끝난 것 같아요. 주석은 이렇게 다시 한번 한글 파일에서 주석 따는 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 요 글을 끝에다 커서 두고 내가 이걸 인용했다 그러면은 여기 입력 가서 주석 가가지고 각주 클릭 하면 아까 1번이었는데 여기 2번 나오죠. 이 번호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보시면은 내가 각주를 단 표시가 써 있습니다. 여기 근거 2번이라는 게 그 페이지에 보통 그 페이지에 써 있어요. 예, 워드에도 똑같이 있어요. 워드에도. 근데 워드는 웬만하면 작성 안 하는데 워드 작성하시네. 나도 워드가 있나 여기? 저도 워드는 안 써봐가지고 여기 워드 있네요. 예, 볼게요. 이 내용 필요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아는 분들 더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다 제목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저도 여기서 안 들어갔지만 각주가 책갈피 찾으면 나올 거예요. 한글 파일처럼 똑같이 나와요, 이게요. 여기 없네요. 디자인, 레이아웃, 여기 있네. 참고에 있네요. 참고에 보면은 이제 각주 있죠. 각주 있네요, 여기. 예. 각주 달기가 여기 있죠. 여기 각주 여기 있네. 각주. 네, 제가 막 쓰고 각주 삽입. 네, 각주 삽입하면 되죠. 이렇게 나왔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예. 보이나요?
그죠? 참고해서 각주 삽입하면 돼. 예. 각주 삽입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제 각주 형식이 여기 1번이라는데 여기 형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형식을 각주 표시를 각주 형식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딨죠? 여기 이제 번호를 내가 방가로 번호를 쓸 수도 있고 가나다로 쓸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네. 요 표시 요 표시되어 있는 거, 각주에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걸 클릭하면은 형식을 내가 번호 자체 서식 있죠. 서식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고 AB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형식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내가 번호 순서를 영어로 쓸 수도 있고 번호를 바꿀 수도 있고요. 만약에 번호 매기는 걸 이어서 쓸 수도 있고 구간별로 다시 매겨도 돼. 페이지별로 매길 수도 있고요. 각 페이지별로 1번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서 1번 또 이제 만약에 파트가 달라져 1편 2편에서 편이 달라졌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번호를 매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션을 거셔도 돼요. 이거는 뭐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렵진 않아요. 그 형식이 다 비슷해가지고. 예. 다 됐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뭐 2시간 정도 했는데, 2시간 정도 했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다들 안 나가셨어요? 필요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는데. 예? 좀 많이 아쉽네. 아까 지금 찝찝한 애가 하나 제가 찾아볼게요. 그거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 있을 텐데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을 리가 없는데 찾아는 보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예, 다 나가셔도 되고 예, 질문이면 질문하시고 예, 퇴장하셔도 됩니다. 저도 방송 종료할게요. 자, 퇴장하셔도 됩니다.